네, 매주 월요일 친절한 기자들 오늘 조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꺼내보겠습니다. 네, 광양보건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위기를 거듭해온 광양보건대가 회생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광양보건대가 이사진을 새롭게 재정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설립자 이홍화 씨와 관계 청산을 계속 주장해왔던 교수들 중에 한 명이신 전우용 교수를 부총장으로 세우고 또 총장 직무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광양 YMCA 이사장인 박두규 이사장을 광양보건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박만래 광양시 의원도 관선 이사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건 광양보건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립대학인데도 이렇게 시민단체와 시의회 의원을 이사진에 넣었다는 건요. 비리사학의 낙인을 벗고 또 지역과 소통하는, 지역의 보탬이 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 같은 변화를 두고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스스로 마지막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변화를 시도했는데도 이번에도 통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구성원들의 간절함이 또 반영이 된 대목일 것도 같은데, 근데 비리 사학으로 낙인이 찍힌 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 설립자의 어마어마한 또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이 학교 설립자가 좀 유명하신데요. 이홍화 씨라고 사립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설립한 교육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전국의 학교법인 7개를 설립을 해서 총 6개의 대학을 운영했는데요. 그 대학들은 서남대, 광주예술대,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서울제일대학원 제학교 이렇게 6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도 3곳이 있는데요. 현재 이 씨가 설립한 이 6개 모든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중에 서남대랑 광주예술대학교 또 서울제일대학원 대학교는 이미 폐교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실대학이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이홍화 씨의 교비 횡령 때문입니다. 이 씨가 지금 이 대학들로부터 횡령한 교비는요. 밝혀진 것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상당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홍화 씨는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기소가 됐었고 2013년부터 9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립자 횡령금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대학들은 전부 다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광양보건대와 한려대학교는요.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서 2013년에는 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2017년부터는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지원 사업은 현재 전면 제한이 된 상황이고요.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네. 제일 큰 피해를 또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 아예 지원을 안 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 초에는 광양보건대 모집 정원에 5분의 1 정도밖에 학생이 안 왔다고 해요. 그래요. 특히 광양보건대가 간호학과가 상당히 유명한 학교였는데 네. 이 간호학과 인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보건대 간호학과는 3학년 이하로는 학생이 없는 상황이에요. 학과가 아예 없어진 건가요? 네, 인증 취소를 받아서 그래서 매년 한 100여 명 정도가 간호학과 인력으로 채워졌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머지 학과들도 마찬가지로 좀 학생 모집이 어려워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 건데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새롭게 선출된 총장 직무대행과 이사진은 총 3단계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비리 사학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학내 구조 개혁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비리사학인 그 이홍화 씨와는 전혀 이 학교는 이제 무관하다라는 거를 천명하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후원 모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현재 이홍화 씨가 광양보건대로부터 가져간 횡령금은 밝혀진 금액만 한 40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이구.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좀 돌려받으려고 광양보건대는 서남대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교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 서남대 네. 측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홍화 씨의 수법이 한 대학교를 지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등록금을 받아서 다른 대학의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양보건 본인이 세운 학교 다른데. 그렇죠. 네. 광양보건대의 교비가 다른 서남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에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서남대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2심에서는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남기고 있는데 1차 소송 청구액은 98억 원인데 1차에 승소라면은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도 다 이길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403억 원 중에서 전부 다 승소하면은 279억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79억 원만으로 학교를 살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양시나
전라남도로부터 좀 재정 후원을 받겠다는 게 두 번째 단계의 계획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재정 후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른 대학과 통합을 해서 재정적으로 좀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단계를 취하고 있는데 그 대학으로는 현재 전남도립대학교가 좀 유망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남대의 의지만으로 이제 통합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현 상황까지는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전남 동부권의 의대와 대학 병원이 또 들어선다면 뭐 인력 수급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해 100명 정도가 간호 인력이 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지역에는 분명한 좀 아쉬움이긴 한데 현재 의대 유치 관련해서는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의대 유치 아마 지난해 9월 4일이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의정 합의를 통해서 그 논란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일단락이 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재논의 기준점을 언제로 잡았냐면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구체적인 숫자, 통계치가 있는 기준점이 아니었고요. 방역 수용력, 그리고 치료제,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안정적인 추세로 들어서면은 다시 논의하자 이러고 논의를 일단락 시켰단 말이에요. 그냥 미룬 거죠, 그냥 일단. 네네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지금 이제는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은 올해 3분기부터는 논의가 좀 재개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전남에서는 전남의 의대 신설을 목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전남에서 이제 목포, 순천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유치 경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공감대가 작년에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남 유치가 먼저다. 그다음에 이제 인원을 배정받으면 목포나 순천으로 나누자라는 공동의 뜻을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데 목소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이었는데요. 목포에서 전남도, 순천시, 순천대, 목포시, 목포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차 토론회가 이때였고요. 그리고 오는 6월 4일에는 순천에서 2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에 권덕청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전남의 의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꾸준히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광양보건대 회생 노력 이야기부터 의대 유치 소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마약성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양귀비의 개화 시기가 5월이에요. 양귀비 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꽃이 피거든요. 네. 근데 5월에 이제 만개를 하면은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해경이 양귀비를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 바로 5월이에요. 그래서 해경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은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여수해경 관할 지역에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양귀비는 이 줄기 하나를 주라고 하는데 370여 주가 압수가 됐습니다. 저게 지금 양귀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해경이 단속을 시작한 건요. 지난 2017년부터였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사람은 모두 83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르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있겠고 그리고 해경이 단속을 더 촘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일단 데이터만 보면은 2017년에는 10건이었고 2018년에는 9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19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 가장 많았는데 2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올해는 소폭 감소하긴 해서 16건이 적발이 됐는데 7월까지 단속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양귀비 꽃이 생각보다 보기가 좀 용이해요. 자주 보이는 꽃인데 순천만 네. 정원에도 있고요. 길에서도 이게 나타난다면서요? 네, 양귀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꽃 양귀비라고 보시는 저겁니다. 꽃 양귀비라고 하는 거는 개양귀비라고도 하는데요. 길가나 순천만 정원에서 보신 꽃이 아마 저거일 거예요. 저 꽃에는 마약 성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양귀비랑 비슷하긴 하지만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식물이에요. 그냥 꽃 그 자체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산지인 유럽에서는 저거를 빵에 넣어 먹기도 하고요. 오. 그리고 꽃잎으로 시럽이나 술 같은 거를 담그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적발이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는 그냥 양귀비인데요. 양귀비는 안에 약간 거뭇한 그런 반점 같은 게 꽃 안에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랑 오, 조금 좀 다르네요. 다르실 거예요. 네. 그 줄기에는 털이 없습니다. 네. 그걸로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양귀비 열매에는 모르핀이나 파파베린, 코데인 이런 어려운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 성분이라는 거죠? 네네, 열매의 즙을 짜서 앞편을 만들면은 이제 마약성 약물이 되는 건데요.
복용할 경우에는 마약이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저식물을 키우는 거를 엄격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적발된 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우리가 뒤에 봤던 그 양귀비라는 네, 건데 음. 단속 대상인 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또 국가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재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재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육지랑 떨어진 섬마을이나 어촌마을의 노인분들이셨어요. 4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있었는데 대부분 70대 이상이셨는데 네. 이분들한테 이제 적발돼서 물어보면은 항상 복통이나 소화불량의 효과가 있어서 비상약으로 쓰려고 이제 재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에 걸린 분들은 저렇게 앞마당이나 집 뒤에 텃밭에서 텃밭처럼. 소량 한 몇 주 안 되는 정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난 4월 말에 이제 여수시 남면의 한 섬마을에서 걸리신 분은 양귀비 93주를 몰래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작물에 이제 숨겨가지고 적발하신 분이 걸렸는데요. 그 의도가 있지 않았어요? 상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판매를 아마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외에는 대부분 소량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궁금했던 거는 양귀비가 정말 비상약에 효과가 있을까가 그러게요. 궁금했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재배를 하시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의사분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양귀비는 일시적인 진통 억제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예전에는 한방 치료로도 썼는데 요즘은 한의사들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진통 억제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노인분들이 가정용 상비약을 집에 구비해 놓으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네. 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재배하는 것도 어렵고 또 약을 만드는 건 또 하나의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비상약을 사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말씀하셨지만 입건까지도 될 수가 있는 사안이에요. 쉽게 네, 볼 게 맞아요. 아닙니다. 네, 현행법상 일단 양귀비나 대마 같은 이런 마약류 식물을 재배를 하다 걸리면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중형이네요. 네, 중형입니다. 네. 상업적인 목적이 막 뚜렷해서 막 농장을 기른다던가 이런 정도에는 이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일단 여수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주민 중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분은 2분뿐이었는데요. 이제 소량으로 재배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소량과 대량이라는 구분점은 지금 해경은 일단 50주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보고 있는데요. 50주 미만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계도 그리고 폐기 처분 정도로 이제 끝냅니다. 왜냐하면 양귀비는 번식력이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뽑아도 그 자리에 계속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소량으로 처벌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50주 이상인 경우에는 의도성을 가지고 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며 경고를 꼭 전해달라고 해경이 당부를 했습니다. 네, 네. 주의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뉴스도 짚어주실까요? 네, 내일 6월 1일인데요. 내일은 딱 지방선거 1년 남겨둔 날입니다. 내년 네.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보도부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각 시별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누가 출마하려고 하는지 그 하마평 대상자들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조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